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그 파트 2 강의로 1분 자기소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 적합성과 설득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고. 그래서 우리 전공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1분 자기소개 작성하면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분명히 자기소개는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에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계추처럼 정확한 업무 처리를 보여드릴 품질관리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교사에 지원한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세 가지 방식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많이 하시는 이렇게 뭔가 사물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브랜드 네이밍이죠. 브랜드 네이밍 전 오케이입니다.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맨 위에 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원 직무 본인 이름 얘기했죠. 사회복지사에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전 이것도 괜찮아요. 사실 요즘의 대세는 맨 첫 번째 방향으로 쓰시는 게 대세예요. 요즘은 구태여 브랜드 네이밍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브랜드 네이밍을 쓰시고 싶으신 분은 2번처럼 쓰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장점이 친화력이나 사교성이에요. 근데 친화력이 강점입니다. 사교성이 강점이다. 이렇게 명사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이라는 형용사를 활용해서 본인을 소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첫 번째 문구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 강의는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종이 하나 좀 놔두시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서론, 본론, 결론을 세 가지 샘플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나는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들어? 그럼 마음에 드는 방식의 내용을 이름하고 직무만 바꿔서 본인 걸로 한번 써보시는 거죠. 제 사례 그대로 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내용이 다른 학과 거면 본인 학과 걸로만, 본인 사례로만 경험만 바꾸시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스피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서론부, 도입부, 본론부, 바디부, 결론부, 클로징, 엔딩 쪽을 설명을 나누어서 드릴 건데 우선은 도입부의 서론부 얘기할게요. 서론부는 세 가지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강점. 지식도 될 수 있고 기술도 될 수 있고 태도도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지원한 직무의 강점을 활용해서 도입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형용사에 비유해서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갖고 하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본인이 좋아하는 글귀나 명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도 도입부를 쓰실 수 있어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무 역량 키워드 갖고 한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교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께 사교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렵기 때문에 사교성은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교성이라는 직무 역량 한 가지를 얘기하고 이런 사교성이 왜 사회복지사에겐 더 필요한지 자소서 강의 때도 사실 많이 했었잖아요. 왜 필요한지를 썼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예요. 사례 1, 직무 역량 갖고 이유와 함께 쓰는 거.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노력은 모든 행동의 기본이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유일한 열쇠이다 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는 보육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활동과 학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자세,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 글귀를 좋아합니다. 자, 명언과 글귀를 쓰는 것도 오케이. 근데 명언과 글귀를 쓸 때는 내가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다. 그럼 내가 이 글귀가 어떤 의미에서 나한테 참 중요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지원 업무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글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좀 써주셔야 돼요. 예, 마지막 보겠습니다. 형용사로 쓰는 방식이거든요. 한 걸음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제가 가진 큰 장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먼저 다가간다는 것. 형용사. 자, 한 걸음 먼저 다가간다는 게 무슨 뜻이었냐? 아버지 사업 특성상 자주 전학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이 한때는 큰 부담이었지만 이를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먼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법과 진심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이 갖고 있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 형용사 더하기 이런 것들을 기르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입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직무역량이 나왔어요. 직무역량이 왜 중요한지 이유 설명했어요. 좋아하는 글귀 나왔어요. 이 글귀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이유 설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유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간에 키워드하고 이유를 설명하면 그런 카테고리는 뭘 해야 돼요? 경험을 그 다음에 써주셔야 돼요. 직무 역량의 필요 이유 또는 자신의 생각 의견으로 도입부를 시작했다면 내가 뭔가 노력이 꾸준한 것들을 해내는 유일한 열쇠다. 그럼 내가 그렇게 꾸준히 뭔가를 했던 사례, 경험을 그 다음에 써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만약에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업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이 전학을 다녔었는데 오히려 그런 게 내가 사교성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이 됐어요. 경험을 먼저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업무를 하는데 왜 이런 사교성이나 친화력이 업무를 하는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뒤에다 붙여서 쓰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이유가 서론에 나왔다면 경험이 본론에 나와야 되는 거고 경험이 서론에 나왔다면 이유가 본론에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의 서론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서론들이 이유가 먼저 나온 데는 경험을 쓰고 경험이 먼저 나온 데는 그 다음에 이유를 썼던 샘플 3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가 이유가 있었죠? 직무 역량에 왜 이게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교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께 사교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교성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나왔어요. 대학교 3학년 4주 동안 중촌 사회복지관에서 실습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습생으로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을 만나서 욕구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욕구조사를 할 때 복지관의 이용 여부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다가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교성을 발휘해서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자주 얼굴도 뵙다 보니까 친해질 수 있었고 출구조사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교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본인이 사교성을 발휘한 경험을 연결해서 쓰는 거죠. 이유가 쓰여졌다면 그 다음에 경험을 쓰는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예시 한번 볼까요? 노력은 모든 행동의 기본이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유일한 열쇠다 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는 보육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활동과 학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자세,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기에 이 글귀를 좋아합니다. 자, 글귀가 나오고 글귀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왔죠. 자, 밑에는 그럼 경험이 나와야 되겠어요. 다양한 교육 실습 중 굴절과 반사를 이용하여 빛의 아름다운 색을 볼 수 있는 브루노이 빛상자를 만 5세 유아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 10번 이상 고민한 끝에 아이들이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울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뒤돌아보고 있어도 거울의 반사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내가 뭔가 꾸준히 그들의 눈높이에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랬던 경험을 밑에다 쓰는 거죠. 자, 마지막 사례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먼저 나왔네요. 그럼 이런 경험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게 왜 이 업무를 할 때 중요한지 이유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업 특성상 자주 전학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이 한때는 큰 부담이었지만 이를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먼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법과 진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품질관리부서는, 자, 내가 이 경험을 간단하게 썼죠. 그럼 이제 이유가 나오겠죠. 품질관리부서는 원료 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 과정의 품질관리와 설비 체계, 조직 운영 관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에 더 큰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GMP 등의 국제 규격 이해와 적용도 필요하지만 사실 타 부서들이 이를 원만히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걸음 먼저 다가가서 유관부서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게 품질관리 부서에는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까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나왔으면 경험 설명하고 경험이 나왔으면 이제 이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마지막에
끝부분, 마무리 부분은 어떻게 하냐? 마무리는 자소서의 마무리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자소서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었죠? 앞으로 어떻게 일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평가받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미래에 회사에 정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사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했었잖아요. 자소서의 항목들도 그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예시예요. 우리 아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에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그쵸? 사회복지사 직무 역량으로 뭐 얘기했었죠? 한 걸음 먼저 다가간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것들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경험은 뭐였는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맨 마지막 단락이죠. 볼게요. 입사 후 이런 강점을 발휘하여 먼저 다가가는 마음의 문이 먼저 다가가고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나의 이런 사교성을 이런 식으로 발휘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해 주시는 거죠. 자, 다음 사례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보육교사에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자, 뭐였죠? 문구 나왔었죠? 노력은 모든 행동의 기본이며 라고 해서 문구 나왔죠? 이런 문구 다음에는 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꾸준한 노력을 했던 사례가 나왔죠? 자, 사례가 나왔으니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돼요? 이처럼 해서 마무리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저는 포기 없이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로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끝까지 노력한다라는 게 키워드로 나오죠.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로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항상 스피치의 시작은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론, 본론 쭉 결론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된다는 점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뭐였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원한 홍길동입니다. 아버지 사업 특성상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품질관리 부서에는 이러한 의미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끝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끝부분 어떻게 해요? 따라서 입사 후 제가 가진 전문성과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하되, 원칙이 없으면 안 되죠, 품질은. 필요한 유관부서의 협조와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보다 한 걸음 먼저 다가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품질관리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저는 1분 자기소개 작성하는 3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서론 부분, 본론 부분, 결론 부분 끊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가장 마음에 드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실제 사례를 작성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첫 번째 사례 형태로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 사례 형태로 쓰셔도 되고요. 세 번째 사례 형태로 쓰셔도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모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례 하나를 펼쳐놓고 그 화면을 딱 펼쳐놓으신 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방식으로 글을 쓰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글쓰기 형태로 썼고요. 사실 면접장에 가서 이거를 들고 갈 순 없죠. 면접장에선 당연히 이거를 외워서 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외워서 가는 게 난 좀 식상해. 좀 달라 보이고 싶어. 아까 왜 뭐 차별화하고 싶고 하면 확실히 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은 자기소개 방법이 이런 수학 공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수학 공식을 통해서. 자, 한번 볼게요. 2019 빼기 2017은 3보다 크다. 이런 수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 빼기 2017이 3보다 클 수 있어요? 2019 빼기 2017이면 2잖아요. 2가 3보다 커요? 이 수학 공식은 엄연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엄연히 말하면 잘못된 건데 이 수학적 공식을 갖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샘플을 말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어떤 사례나 에피소드를 수학의 공식과 함께 얘기할 수 있다면 전 이 방법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품질관리 부서에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집 아래의 수학 공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2019 빼기 2017은 3보다 크다입니다. 면접관님, 2019 빼기 2017에서 나온 값이 3보다 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절대로 숫자 2는 3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교 생활 중에 가장 열심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제 삶에 충실했던 2017년부터 2019년의 2년이라는 시간은 그 어떤 절대 숫자 3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하기에 저는 이런 수학 공식으로 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2017년이던 대학교 1학년, 저는 이런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19년에 걸쳐서 그 활동을 꾸준히 한 결과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 2년간의 시간이 다른 어떠한 3이라는 숫자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값지기 때문에 저는 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저의 이런 열정을 입사 후에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형태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2019 빼기 2017은 3보다 크다를 그냥 말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입니다. 자, 볼게요. a는 나고 b는 타인이에요. 제곱은 성공이에요. 그러면 나의 성공 더하기 타인의 성공은 나의 성공 더하기 타인의 성공과 동일해요. 하지만 여러분 수식을 좀 바꿔서 나와 타인의 합친 성공은 나의 성공 더하기 타인의 성공 그리고 우리 둘을 결과도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가로 열고 a 더하기 b 가로 닫고 제곱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두 개를 A4지 같은 데다가 매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접어서 갖고 들어가서 보여드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면접관님, 저는 똑같은 각자의 성공의 값은 각자의 성공으로밖에 돌아가지 않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 노력하고 성공하게 된다면 각자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둘의 결과값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협력의 중요성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 누구보다 이렇게 타인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형태로 여러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협력을 잘했던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은 스피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는 수학적 공식이나 그래프의 방식을 통해서 아주 간결하게 여러분의 모습들을 설명해 보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라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형태의 스피치하는 방식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막 정말 열심히 외워서 갔는데 왜 면접장에만 가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선생님, 왜 면접장에 가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이거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면접장에 갔을 때 머리가 하얘지면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단어를 외우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할 때 제가 분명히 서론 부분 설명드리고 본론 부분 설명드리고 결론 부분 설명 따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론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지? 키워드 외우시고, 책임감이 업무에 왜 중요한지 내가 설명하려고 그랬지. 본론 부분에서 내가 그러면 책임감을 발휘했던 동아리 활동 얘기하려고 그랬지. 결론 부분에선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이 업무에 어떻게 도움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잘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서 휴대폰에 녹음 기능 켜놓고 계속 말해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말할 때, 세 번째 말할 때, 네 번째 말할 때, 여섯 번째 말할 때, 말할 때마다 좀 달라져요. 달라지더라도 일단은 외우긴 외우되 외운 대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방식들을 좀 녹음하면서 익히게 되면 면접장에 가서도 그런 연습의 패턴들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무슨 동아리에서 이렇게 단어를 달달달달 외우셨던 분은 대학교 3학년 난타 동아리에서의 난타가 기억이 안 나는 순간 다른 말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외운 다음에는 뭐라고 반드시 강조하느냐? 흐름을 외우세요, 여러분. 아, 내가 이 얘기 다음에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이렇게 흐름을 외우면서 넘어가셔야지 단어 중심으로 외우시려고 하면 절대로 머리에 암기가 안 되시고 현장 가면 다 까먹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 얘기 여러분께도 똑같이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용 1분 자기소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했던 강조 포인트 몇 가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 소개나 본인의 지원 동기를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를 소개해보세요 라고 할 때는 직무적 강점 가지고 그것의 구체적 경험을 갖고 설명하셔야지 내가 회사에 왜 지원한다라는 형태의 동기를 얘기하시는 시간은 아닙니다. 두 번째, 즉흥적으로 지어낼 수 없습니다. 가끔씩 선생님 저는요 순발력 있게 그냥 애드립으로 칠게요. 선생님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애드립을 못 쳐요. 너무 긴장돼서 애드립이 안 나와서 대전 가양동에서 왔고요. 자꾸 얘기하게 된다는 거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애드립 안 되니까 좀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랜드 네이밍, 시계주처럼 오뚜기처럼 뚝배기처럼 뭐 전차 같은 브랜드 네이밍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의 대세는 브랜드 네이밍 없이 지원 직무 더하기 이름으로 나가는 형태로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력을 브리핑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학년 때 뭐 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뭐 했고요. 제가 2학년 때 뭐 했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핵심이 되는 직무 역량 한 가지 갖고 경험으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을 1분 자기소개로 쓰시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많은 내용들을 쓰시면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 면접에서도 겹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 그걸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소개서는 글이었잖아요. 면접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글로 썼던 내용을 말로 하실 때는 좀 더 자연스럽게 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외워갖고 단어 하나 안 틀리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면접도 자소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이런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를 써서 여러분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 강의를 파트 1과 파트 2에 나누어서 여러분 함께 알아봤습니다. 기업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도 이해하셨고 그런 요소에 내가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원 직무 중심으로 강점 키워드를 갖고 서론본론 결론에 자기소개 작성하는 방법 또한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시간들을 실제로 본인의 사례를 넣어서 한번 스피치를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